이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의 얼굴을 예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홀로 예비군 훈련.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차량 정비관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9%, 구라 1%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차량 정비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강대호, 2010 땡영군번으로 차량 정비병으로 복무하다 전문하사로 임관 후 전역했다. 같은 시기에 병으로 입대한 친구들의 경우 한참 전에 끝났지만 나는 예비역 간부라서 아직까지 동원훈련을 가야 한다. 기행병과 예비역이라 그런지 훈련지는 5년째 같은 사단의 정비 중대로 고정. 올해 동원훈련 일정은 7월 초였지만 사정이 생겨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10월에 훈련 통지서가 날아왔다. 그렇게 매년 가던 부대로 입소했는데 도착하니 입소한 예비군이 달랑 나 혼자인 게 아닌가. 원래는 3명이었는데 2사람이 미루는 바람에 나 혼자 예비군을 받게 됐다고. 배정받은 생활관에는 나와 조교 둘뿐이었고 입소식은 대대장님과 1대1 차담으로 대체 후 생략되었다. 저 선배님, 사격도 하실 겁니까?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도 오랜만에 화약 냄새 한번 맡고 싶었다. 그렇게 예비군 담당관, 탄약 관리관과 함께 사격장으로 이동. 마침 다른 대대에서 사격 훈련 중이었기에 꼽사리 껴서 10발 쏘고 왔다. 다녀와서는 차량 정비 공장으로 내려가서 견학, 사무실에서 현역 간부님들과 대화의 꽃을 피우다 보니 궤도 차량 정비관이 내 고등학교 후배였다. 세상 참 좁네. 저녁 먹고 씻고 난 후 점호 같은 것도 다 생략 후 지침. 다음 날에는 다른 부대로 이동 정비 나가는 거 따라가서 거기서도 차담 후 차량 정비하는 거 구경하다가 부대 복귀. 달리 할 게 없어 다시 사무실에 짱 박혀서 노가리 까다 일과 끝난 후에는 저녁 먹고 씻고 폰 만지다가 지침했다. 마지막 날 오전, 대대장님과의 1대1 안보교육 및 화생방 담당관님과의 1대1 화생방 보호교육. 와, 예비군 정신교육을 1대1로 과외받듯이 받으니 딴짓 할 수도 없고 진짜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다. 점심 먹은 후 오후에는 일정이 따로 없어서 PX 쇼핑 다녀오고 나머지는 생활관에서 계속 잠만 잤다. 현재 내 직업이 화물 운송업이다 보니 항상 잠이 부족했는데 진짜 간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푹 잘 수 있어서 무척 개운하고 건강해진 느낌이다. 퇴소 전 대대장님과의 면담 시간. 옆에서 성심성의껏 보필해준 조교 박일병이 정말 고마웠기에 박일병 휴가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전에 들었는지 짐을 차에 옮겨 실으러 갈 때 박일병이 짐을 들어주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저처럼 예비역 간부의 경우 예비군 인원이 적다 보니 희귀한 확률로 혼자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직접 겪어보니 참 신기한 경험이라 제보해봅니다. 내년 10월경 전역하는 조교 박일병, 내년에 또 만나요. 아, 이 영상 나가는 기준으로는 올해겠네요. 두 번째 이야기, 막 나가는 예비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동원킴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3%, 구라 7%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동원킴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동원, 2000 땡땡령 군번으로 동원사단에서 복무했다. 동원사단의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예비군을 받아 3박 4일간 훈련을 하는 것이다. 동원사단 한 개 중대 인원은 많아봐야 60-70명 정도. 동원되는 예비군은 약 400명 정도다 보니 일반 병들이 할 일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비해 내 외부 근무에 자주 투입되었고, 당시 나는 하루에 2시간씩 내부 근무인 불침번 근무를 섰다. 소소하게 누군가 다치거나 식사를 못하는 등의 일은 있었지만 비교적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훈련이 잘 이뤄졌고, 퇴소를 하루 앞둔 날 새벽 2시 4시 불침번 근무에 편성된 걸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윽고 시간이 됐는지 앞 근무자가 나를 깨웠다. 내 앞 근무자는 장병장과 박일병이 나를 깨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왠지 평소와 다르게 이 녀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닌가. 왜? 뭔 일 있어? 무슨 일이야? 그게 삽내무실 한번 가보십시오. 뭔데 그래? 하면서 내무실에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술판이 벌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예비군 선배님들이 소주 숨겨들여와 홀짝대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서 구했는지 중국집 탕수육에 양장피, 짜장면, 군만두까지?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 거야? 그렇게 예비군 4-5명 정도가 서로 히히덕거리면서 술잔을 주고받는데 황당한 건 12시 2시 근무자 중 한 명인 장병장님도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 장병장님, 아니 이게 대체 뭡니까? 야, 뭐긴 뭐야. 군생활 뭐 있어? 한잔해.
이미 장병장님은 예비군 선배님들에게 포섭이 완료된 상태. 이걸 어쩌지? 뭔가 엮이면 군생활 꼬일 것 같아 당직사관에게 보고했다. 뭐? 진짜야? 이 양반들이 미쳤네. 너는 여기서 자리 지키고 있어. 내가 가볼게. 4시 근무교대 시간이 되어도 당직사관이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뭐 알아서 잘 처리하시겠지 라는 생각에 다음 근무자와 교대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과연 어떻게 됐을까? 다들 예상하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술판을 벌였던 예비군들은 무사히 귀가했고 함께 술을 마셨던 장병장님은 어딘가에 짱 박혔는지 보이지 않았다. 중위님께 말씀을 들어보니 훈련 마지막 날이라 조용히 눈 감아주셨다고. 혹시 술 먹고 사고칠까봐 조속히 정리시키고 예비군 선배님들이 이상한 짓을 못하게 계속 감시하셨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거, 집에 가는 예비군 선배님을 붙잡고 어떻게 중국 요리를 반입했는지 물어봤다. 그러자 예비군 집결지에서 명함을 주는 중국집이 있었다고. 선배님들도 긴가민가 했지만 들어오다 걸리면 어차피 자기들은 모르는 체 하면 그만이고 일단 시켜봤더니 중국집 배달원이 부대로 들어오는 개구멍을 통해 침투. 비밀 작전처럼 2층 창문 쪽으로 밧줄을 던져 음식을 매달아 배달을 완료 후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와, 이번이 처음이 아닌 듯. 이거 들여오다 걸리면 크게 문제될 텐데 간이 큰 건지 아니면 서로 다 알면서 시시했던 건지 지금도 알 수 없다. 세 번째 이야기, 나를 일으켜 세운 예비군 훈련.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으뜸 병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각색 없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으뜸 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구독자 2002 땡영군번으로 공군 헌병으로 복무했고 전역 후 예비군 훈련 통지를 받게 되었다. 참고로 공군은 독미참도 2박 3일, 훈련장으로 가는 내내 속으로 최악이다, 진짜 가기 싫다를 수십 번 되뇌었다. 훈련장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부터 축 처져 있다. 참 이상하다. 군복만 입으면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배고프니 예비군 훈련에서 누가 열심히 하고 싶겠는가. 다들 무기력한 모습으로 심드렁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이미 잠든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강의가 의외로 괜찮았다. 또한 교관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가 정말 생기 넘치고 친절했다. 강요 없이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느껴진다랄까. 전쟁이 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현역 시절 내가 가장 속상했던 게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지 않고 일단 까라면 까 라는 식으로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못하면 일단 혼내기만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게 이유를 말해주니 협조할 수밖에. 그래서였을까 예비군 교육받으며 나는 오히려 마음 한편이 뜨거워졌다. 원래 내가 감성적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좀 더 잘하기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민했을 교관들의 모습이 그려졌고 어떻게 하면 이 비협조적인 예비군들에게 조금이라도 동기를 줄까, 어떻게 해야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해보자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나름 열심히 한 결과 조기 퇴소까지 시켜주어 2시간 일찍 집에 왔다. 집에 도착한 후 샤워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생활관에서 보던 물결무늬 천장이 떠오르며 모포 냄새, 금속 관물대 소리, 그리고 내 군 생활이 떠올랐다. 나는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가 있는 편이라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더 뛰어다니고 겸손하게 행동했다. 그렇게 나를 오롯이 군 생활에 갈아 넣은 결과 중대 으뜸 병사를 달 수 있었다. 간부님들의 신임, 후임들의 존중, 상말 시절 내게 고맙다며 케이크 사주던 후임들, 그때의 따뜻한 공기와 박수, 웃음소리가 아직도 선명하다. 내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전역 후 나는 이것저것 시도하다 모두 실패했고 빚까지 생기고 말았다. 좌절감과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국 먹는 것으로 해소했고 전역 당시보다 20kg이나 찌고 말았다. 거울 속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그렇게 세상과 점점 멀어질 즈음 예비군 훈련으로 온 것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준비한 교육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열정적인 교관들을 보며 독자야, 너 으뜸 병사였잖아. 너도 저들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 그 시절 내가 자꾸 떠올라. 홀로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다. 2박 3일의 예비군 훈련이 끝난 날 나는 헬스장부터 등록하고 물류센터 알바를 나갔다. 어떤 아주머니가 신경질을 내면서 막 소리를 질렀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도 상처받지 않았다. 전역 후 대학에 가지 않고 공장에서 돈을 모아 사업 중이던 선임에게 연락했다. 근황 토크를 조금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땡땡아, 혹시 주변에
일자리 없을까? 아무거나 괜찮아. 그러자 선임은 숨도 안 쉬고 바로 말했다. 형이라면 뭐든 믿고 맡길 수 있지. 진즉에 연락하지 그랬어. 지금은 그 선임 밑에서 물류 관련 일을 배우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빚도 거의 정리되어 간다. 찬란했던 제 군 생활을 다시 꺼내볼 수 있게 해준 예비군 교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박 3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도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근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공군 으뜸병사니까요.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